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때문에 무한리필 고깃집은 망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무한리필의 진실을 아니까 소름이 끼치네요. 이거 모르고 창업하시면 진짜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머니외교사 전 대표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만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고기 배 터지게 먹고 싶을 때 어디 가시죠? 저는 무한리필집을 방문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고기를 먹고 그것도 종류별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던 무한리필 고깃집이 어느 순간 사라졌던 경험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분명 오다 가다 봤을 때는 사람도 많고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사라졌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 무한리필 고깃집을 창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제가 확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고기 무한리필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명륜진사갈비였습니다. 명륜진사갈비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자 비슷한 가게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한리필 고깃집을 창업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요? 제가 조사한 명륜진사갈비의 창업 비용을 예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명륜진사갈비는 최소 60평부터 시작을 합니다. 권리금이 낮고 넓은 장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1억 이상, 임대료는 700만 원 이상이죠.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임차 비용이 1억 잡고 여기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겠죠.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 600만 원 잡으면 최소 3억 6천입니다. 그럼 최소 창업 비용이 도합 4억 6천만 원인데요. 이것도 최소 잡은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5억에서 6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전부 현금을 가지고 시작하기는 어려우니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겠죠. 제가 알아보니 본사 대출이 50%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9%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1금융 협약 대출에 5천만 원이 가능하고 금리는 5에서 10% 사이입니다. 여기에 주류 무이자 대출을 추가해야겠죠. 상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5천에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다시 한번 계산해 정리해 볼까요? 예를 들어 월에 1억 매출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10에서 20% 정도 잡으니 1억의 매출 중 마진은 1000에서 2000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돈으로 대출도 갚아야 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대표님 생활비도 쓰셔야겠죠. 그럼 어느 세월에 본전을 회수하고 본격적인 이익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무한리필 고깃집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왜 돈을 벌 수 없는지, 왜 할수록 적자인지 제가 한번 딥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무한리필 고깃집 창업을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부터 무한리필 고깃집은 돈을 벌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장사만 잘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테이블 회전이 휙휙 빠르게 되고 끊임없이 손님이 들어온다면 문제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장사는 장기전입니다. 그것도 매우 힘겨운 마라톤이죠. 오픈빨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업계에서는 이 기간을 3개월이라고 합니다. 한때 탕후루가 유행을 타고 폭발적으로 팔렸던 것처럼 유행을 타는 업종이라면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오픈빨이 빠진 후에도 꾸준히 사람이 와야 하고 그것도 충성이 높은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라면 조금 이야기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조금은 장사가 잘 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곳은 엄청난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보통의 수준으로는 안 되죠. 그럼 엄청난 초기 자본을 들인다면 자금 회수 기간은 자연스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내야 되고 순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요. 설령 자금 회수를 1년에서 2년 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처음처럼 대박 장사가 되어야 그때부터 진정한 수익인 셈이죠. 심지어 무한리필 고깃집 재방문해주는 충성 고객들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무한리필 집을 가면 최소한 본전을 뽑겠다고 생각을 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무한리필 집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가장 수익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때 소위 말하는 오픈빨로 조금 먹는 손님, 많이 먹는 손님이 섞여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의 비율이 많아지면 대식가들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홍보도 잘하고 특별한 서비스로 고객을 유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영상 초반에 명륜진사갈비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혹시라도 명륜진사갈비만 그런 케이스에 속하고 다른 브랜드들은 다룰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30평 매장의 고깃집
고깃집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평 매장 기준으로 15개의 테이블을 뽑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3인에서 4인 가족이나 팀 단위의 손님이 가장 많기 때문에 테이블로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매장 운영의 핵심은 바로 회전입니다. 몇 회전을 시킬 수 있느냐가 매장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한리필 고깃집은 매장 이용 시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시간 기준인데요. 이는 냄비용 대비 과도하게 음식을 먹는 일을 방지하고 새로운 손님을 받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함이죠. 그런데 대부분 고객들이 2시간 이상 꽉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매장이라면 30분, 길어야 1시간 정도 매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무한리필집은 본전을 뽑겠다라는 심리가 발동해서 방문하는 고객들 테이블 이용 시간이 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전에 매우 불리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한 테이블당 객단가는 얼마일까요? 최대한 어른들만 이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8,000원, 19,900원 정도의 가격대가 무한리필 고깃집 성인 이용 금액이죠. 그리고 주류도 이용하실 텐데요. 이래저래 해서 4인 테이블에 3명에서 4명 고객을 앉았다 했을 때 8만 원 정도의 평균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최대한 가게가 잘 된다는 가정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1회전이면 15개 테이블이 120만 원이죠. 저녁에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해서 4회전을 돌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 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의 매출이 30평 매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수치만 보면 정말 완전 대박 장사죠. 하지만 실제로 이 수치를 채우는 곳들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더 적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1인당 무한리필집에서 소비하는 고기의 양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고깃집은 150g에서 180g 정도가 1인분입니다. 일반 고깃집은 무게에 따라서 가격을 받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무한리필 고깃집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명의 성인이 무한리필집에 방문했을 때 먹는 고기 양은 400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요즘은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온갖 메뉴들을 들여놓습니다. 보통 일반 식당의 경우 식재료 원가가 높아도 30% 초반을 잡습니다. 인건비, 월세, 세금 등등을 계산하면 30% 정도의 원가를 넣어야 마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한리필집은 먹는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율은 45에서 50% 정도로 예측됩니다. 그렇다고 저렴한 고기, 즉 질이 떨어지고 원가가 떨어지는 고기를 놨을 때는 대번의 손님들이 반응을 할 겁니다. 따라서 질 나쁜 고기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순이익이 높다고 홍보를 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건 오픈 초반대의 이야기일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줄어들고 많이 먹는 손님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 남는 고기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본사야 유통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수익률이 괜찮겠지만 실제로 일선에 있는 매장들은 마진을 남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무한리필이라는 타이틀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초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매일같이 원재료 값이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하며 온갖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무한리필 가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올리는 순간 고객들은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한 다른 매장으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깃집이니 술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은 본질적으로 고깃집이지 술집이 아닙니다. 가족 단위의 손님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는 테이블은 극히 드물죠. 무한리필이 가진 한계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소위 말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는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10년 이상의 무한리필 고깃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 모델을 내놓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지금까지 무한리필 고깃집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손님도 많고 매출이 높아 보였던 사업 모델로 보였는데 이렇게 진실로 다가가니 정말 창업이라는 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창업 지원에 대한 전자책 링크를 제가 밑에 댓글에 달아놨으니까는 창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링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